안녕하세요. 이용주 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시청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그리고 취득세 감면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취득세 감면 요건, 그리고 재산세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까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이제 각각 다르니 각각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지방세, 즉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만을 받을 수 있고 국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모두 등록을 하여야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오늘은 그중 등록 조건과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추후 하나씩 다른 내용에 대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을 보겠습니다. 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생겼는데요. 면적이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법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 역세권에 위치하는 수원역 한라 비발디 퍼스트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49이고 그 옆에 위치하는 수원역 한양 비발디의 경우에는 전용 16 정도입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들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가 법을 다시 개정하여 21년 3월 16일부터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부엌과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1년 말에 아파트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자 공급 확대를 한다는 명목하에 오피스텔 난방 설치를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1월 13일부터는 12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역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 확인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오른쪽 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8월 18일부터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20년 8월 18일 이후 기존 의무임대기간 4년, 8년이었던 것이 4년은 폐지되고 8년은 10년으로 변경되어 10년이라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무도 있습니다. 혜택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감면 요건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1년 3월 16일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입니다. 즉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공 전 전매의 경우에는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권 해석으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건축주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최초 이전 등기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수도권 밖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네 번째 요건은 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구분되었었는데요. 단기임대는 폐지되었고 장기임대의 경우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갈수록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주임사 등록을 할지 말지 가장 고민하게 되는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1년의 5% 범위 내 증액이 아니고 종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범위라는 것입니다. 즉 1년 계약이라면 다음 계약 때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겠지만 2년 계약이라면 1년 후에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계약할 때 10% 증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감면 요건에 세무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최소 납부 세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납부 세액 제도란 세법에 농어촌 특별세와 최저한세를 혼합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감면받은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감면받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최소 납부 세액도 없으므로 취득세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취득세 감면 요건 그리고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